현존 수업. 당신 주변의 물리적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그것들은 늘 전혀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건의 표면에만 주의를 뺏겨 있으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늘 새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흥분하고 다른 상황에는 흥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당신을 흥분시킨 사건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직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불편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이유는 대개 그것이 당신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뭔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현존 수업에서는 당신이 흥분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을 메신저라고 부를 것이다. 이 체험 여행을 하는 동안 현존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메신저를 보내어 당신을 위한 일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동기 이래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하도록 억눌러 왔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존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자신의 깊이 억압된 과거를 통합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는 거울의 반영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존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한 상황을 마련하는 이유는 억압된 기억들을 의식 표면에 떠올려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마련받는 경험의 느낌은 거의 언제나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험들은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은 당신의 직감력을 키워준다. 그러므로 현존 수업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더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존이 감정의 자각을 돕기 위해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깨달음은 어쩌면 좀 섬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놀라운 현존이 매 순간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바싹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당신은
지금 결코 혼자 있거나 길을 잃었거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현존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꿈속에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시간이라는 음침한 복도에서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는 한, 당신의 자각의식은 현존에 대한 직접 체험에 무감각하게 된다.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당신을 위해 상연되는 연극과 비슷하다. 이 연극은 당신이 안으로 억압해 왔던 것들이 바깥 세상에 비친 것이다. 당신은 내적 통찰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인지하는 외부 시야의 도움에 의지한다. 당신은 메신저, 즉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들은 10중8구 당신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어리둥한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기억을 되비춰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련된 전체 상황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은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존에 의해 일깨워져서 당신을 돕는다. 이 흥분의 무대극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당신 곁의 가족과 친척,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다. 하지만 현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주의를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로 향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 마련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반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반면에 투사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꼭 알아둬야만 한다. 즉,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인식되는 기억은 과거가 현재에다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거기에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현존 수업 여행을 마칠 때까지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듯이 뒤로 물러나 앉아 자신의 경험을 지켜볼 것이다. 연극을 관람할 때 당신은 배우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언행을 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와 싸우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단지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들은 단지 당신의 가슴에
친숙한 감정에 방아쇠를 당겨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무의식적 감정의 기억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다만 당신이 시간이라는 꿈속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런 마련된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을 느낌과 직감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 순간의 자각이 커지고 있다는 표시다. 이 마련된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를 깨닫고 웃게 된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당신의 삶의 경험 전체가 마련된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웃을 줄을 알게 되면 웃을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과 그런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것은 현존이 보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동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힘을 얻도록 인식의 훈련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자동 반응과 의식적 응답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동 반응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보내는 행동이다. 자동 반응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의 원인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펼치는 드라마이다. 모든 반응 행동의 주제는 비난과 복수다. 자동 반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의식적 응답은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에너지를 무의식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서 품어 안고 건설적으로 내면화시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의식적 응답 행동의 주제는 책임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펼쳐지는 감정 상태를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느낌으로써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어떤 상황들이 당신의 일상적 경험 속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통합시키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들이다.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힘은 그 상황들이 당신의 억압된 과거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상황이 당신이 경험하는 다른 모든 상황과 다른 점은 거기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는 것이다.
현순간에 자각을 얻어 의식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이런 마련된 상황들에 대해 계속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된 기억이 떠오르는 방식을 꼭 유념해야만 한다. 억압된 기억은 당신의 정신체 안에서 이야기나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기억들을 반영하는 메신저가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당신의 투사와 반응적 행동이 방아쇠에 의해 촉발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이때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을 조작하려 들지 말고 단지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당신은 물리적 상황의 표면 아래서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직감을 일깨울 것이다.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반영된 기억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또한 반응적인 것과 응답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준다. 이 과제를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의 유령을 내쫓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메신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리고 자동 반응과 의식적 응답을 구분함으로써 당신은 유령 잡는 사람이 된다. 유령 잡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시간이라는 꿈에 의해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의식을 용의주도하게 이끌어 간다.